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이 안 되는 자꾸 유서들이 싸움을 붙이길래 이거는 제가 좀 정리해주고 갈게요. 이재명, 이낙연 19일 만찬 또 연기. 이거는 뭐 이유는 수혜가 일단락 될 때까지 미뤄질 것. 이거 굉장히 바보 같은 논평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수혜가 났을 때 오히려 이낙연, 이재명이 손을 잡고 수혜 현장으로 달려가야죠. 정치 그래서 민주당이 하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낙연이가 지금 이재명 대선급 이재명의 적수는 이낙연이다라고 하면서 등치 키우는 겁니다. 조금만 민주당이 머리를 쓰면요, 이낙연 이가 귀국하자마자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는 게 동지를 만나는 거 아니고 무슨 영수회담이에요? 이 영수회담도 아닌데 이거를 또 연기하고 이게 굉장히 유치해요. 응? 근데 이게 제가 보면요, 이러다가 만약에 이게 계속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언론의 이슈는 이슈죠. 이낙연 전 총리와 이재명 당대표가 만난다. 이건 이슈는 이슈예요. 그러나 이렇게 이왕 시간을 끌어갖고 사실상 국민들이 좀 짜증나게끔 했으면 이낙연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갖고 진짜 초당적으로 이 대표를 돕겠다. 그쵸?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더 큰 시너지 효과는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낙연 전 총리와 이재명 당대표가 만나갖고 굉장히 뭐 형식적인 말만 오가고 그냥 막걸리 2잔 먹고 헤어졌다, 이런 만약에 얘기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낙연은 욕 뒤지게 먹어야 돼요. 근데 이낙연이가 왜 이렇게 군부를 떼냐? 딴 거 없습니다. 이낙연의 정치 재개는 어디에 달려 있죠? 이낙연의 정치 재개는 호남 민심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호남 민심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그쵸? 호남 민심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낙연이가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예요. 호남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만나려고. 지금 호남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호남에 자기가 좀 그동안 공을 들여갖고 호남에서 어떻게 지지율이 좀 이낙연 반등했다 이런 소리가 나올 때 이재명과 본인이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낙연이 제대로 뭐 민주당이 위기에 처할 때 자기가 민주당에서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귀국하자마자 달려갔어야죠. 그냥 신경전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보다 자기가 그 위에 있다라는 자만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 당대표고 민주당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당대표다라고 생각하면 이낙연이가 이런 짓을 못하겠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당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씁쓸하죠. 네, 여기저기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와 조국을 갈라치기 합니다. 문재인, 이낙연, 조국, 반문연대 형성하나, 이런 신동아 보도에 이거는 분명히 민주당 내부 갈라치기죠. 조국 장관님이 선을 걷어요. 내가 반명? 소설 쓰는 사람이 많다. 제가 아는 조국 장관님은요, 이재명 당대표를 좋아합니다. 오히려 이낙연을 싫어합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조국 장관님은 이낙연보다는 이재명 당대표를 훨씬 좋아합니다. 갈라치기 실패. 조국 장관님이 선을 거버렸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드디어 사고를 쳤습니다. 한미 핵협의 그룹,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거 있었죠. 미국이랑 계속 핵 우산이 아닌 이제는 핵을 공유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죠. 그랬더니 한미 NCG 그래갖고 뭐 몇 개 나라가 참여해갖고 만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한반도에 핵을 끌어들이는 무모한 짓이에요. 미국의 핵 잠수함이 42년 만에 한국에 입항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면요, 미국의 핵 잠수함이 한반도에 들어오면요, 중국과 러시아나 북한의 핵 잠수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한반도를 핵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멍청한 소리가 뭐냐면 북한의 핵공격을 북한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핵공격을 하면 북한의 정권이 종말로 귀결될 것. 북한이 핵공격을 하면요 남북 다 망해요. 무슨 우리나라가 무슨 러시아나 중국까지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북한이 만약에 서울에다가 핵폭탄 날리면 북한도 잣대는 거고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주 상상력에 빠져갖고 그냥 한미일 북중러 신냉전 체제의 행동대장이 윤석열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과도한 충성이에요. 자꾸 핵무기 공유하자 그러고 핵 잠수함 와달라 그러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굳이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바이든이 내년에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가 좀 회복돼 갖고 경제가 중요하거든요. 미국 같은 나라는 경제가 최고지 무슨 군사 안보입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미 내년 바이든의 민주당은 선거체제로 전환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이제 우호적으로 경제 협력 관계로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윤석열이가 혼자 나홀로 우크라이나에 가갖고 러시아에다가 선전포고했죠. 그러니까 진짜 선전포고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가갖고 러시아 편을 들어요.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우리 편이니까 적국입니까? 적국이 되는 거예요. 이 적국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러시아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어떠한 군사적 행위 또는 경제적 도발을 해도 우리나라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먼저 우리나라가 적대시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무모한 짓에 따르는 대가는 반드시 우리는 치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연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이 경제보복 또는 군사보복을 할 때 미국이 나서줄 것이냐? 안 나서줍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멍드는 짓은 안 합니다. 그거 잘 아시잖아요. 예,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서서히 여러분들 얼마 전에 국민의힘과 검찰이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선관위 엄청 때렸죠. 선관위 엄청 때린 이유가 있어요. 내년 선거에 선관위 개입시키는 거예요. 내년 선거판 짜는 겁니다.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 윤석열이 79학번 동기 김용빈이 임명 예정됐습니다. 김용빈은 누구냐? 사법연수원장 신임 사법연수원장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이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됐어요.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예요. 결국은 정부가 선관위도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거가 되면 플랜카드 하나나 현수막 하나 그리고 선거 포스터 하나 그런 것까지 다 사실상 선거법 위반으로 잡아들 수 있거든요. 선거는 지더라도 자기네들이 당선은 안 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거기 선거 지역을 무효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아마 내년에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긴장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선관위에 책 잡힐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선관위에 책 잡힐 짓을 하면 안 돼요. 벌써 선거판 장악을 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 단신은 지금 이 재난 상황이 터지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인재죠, 인재. 분명히 막을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희생됐어요. 그래갖고 윤석열 정부 아마 지지율은 더 깎일 거예요. 근데 하나 쑥 들어간 게 있죠. 오염수 방류 문제가 한풀 꺾였어요. 물론 이 인재 재난의 다음에는 당연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나오겠죠. 오염수 방류 뒤에 숨은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응?
오염수 방류를 우리나라가 대신 홍보해주고, 그러면 일본은 윤석열에게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미국에게 제안해서 하겠죠. 오염수 방류 다음에 뭘까요? 수산물 수입 재개예요. 맞아요. 수산물 수입 재개,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게 수입 금지 철폐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염수 방류한 다음에 IAEA에서도 일본의 핵폐기 오염수는 이상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일본 인근에서 자라고 있는 수산물도 이상이 없다라는 논리를 펼칠 거예요. 응?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대한민국 정부가 용인했어요. 그 용인했으면 뭡니까? 그 다음에 수산물 수입을 막을 명분이 사라진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 이상 없다라고 지네가 떠들었는데 일본이 수입금지 철폐하라고 하면 뭘 갖고 수입금지를 막아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일본은 하나하나 자기네들의 이득을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바보죠, 바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입으로 오염수 이상 없다라고 떠들고 물 마시는 지랄하고 앉아있고, 물도 마실 수 있다라고 떠들고 있는데 고기는 왜 못 먹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물도 마실 수 있다라고, 식수로도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들이 거기에서 자라는 물고기는 왜 수입 안 하냐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방어 논리도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나중에 대한민국에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수입 거절하면요,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이런 거는 재판을 회부를 하면 우리나라가 당하는 거예요. 니네나 처먹어라,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오늘의 단신이었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가 예외적으로 이번 사안을 굉장히 크게 봐요. 김건희의 명품 쇼핑을 대통령실에서 호객행위에 이끌려 매장을 방문했다, 이 말에 조선일보가 발끈했어요. 김건희 여사 호객행위 이끌려 매장 방문 누가 납득하겠나 라고 이례적인 사설을 썼어요. 이러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 매장 방문, 대통령실 해명 모두 부적절하다. 응? 이거는 진보 언론, 보수 언론, 진보 언론, 매국 언론 할 것 없이 전부 비판을 했어요. 이 조선일보의 사설의 이면에 숨어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조선일보 사설 이면에 숨어 있는 건 딴 거 아니죠. 제2부속실을 만들어라. 그건 무슨 말이야? 김건희 관리하라는 거예요. 응? 김건희 관리 안 하면 더 큰 사고 치면 이제 막을 방법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제2부속실이 없다 보니까 김건희가 무슨 짓을 해도 기록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김건희 나대는 거 제2부속실에 가둬서 김건희 일거수일투족이 기록에 남도록 해라, 그런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 시그널 뒤에는 조선일보가 경고를 하는 거죠. 뭐다? 김건희 여사 호객행위 이끌려 매장 방문 누가 납득하겠냐, 이면에는 조선일보가 취재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김건희가 뭐하고 다니는지 다 안다는 뉘앙스예요. 이 리투아니아 가서 명품 매장뿐만 아니라 평소에 김건희가 대한민국 안에서, 잠깐만요,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안다는 뜻이에요. 여기저기서 제보가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조선일보라고 김건희에 대한 제보가 없을 것 같습니까? 양평 고속도로나 명품 쇼핑은 어떻게 하면 지금 검찰 정권이고 힘이 있을 때니까 막아내는 거지, 막말로 여러분들 조중동 합세해갖고 양평 고속도로 일제히 까버리고
김건희 명품 쇼핑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을 때 자주 가는 집, 옛날에 조선일보가 최순실 깔 때 보셨죠? 양장점까지 따라가갖고 뒤에서 취재하는 애들이에요. 어? 이거 무슨 말이냐면 김건희 이거만 있는 게 아니다. 어? 김건희 이거만 있는 거 아니다. 얘 더 이상 나대게 했다가는 이거 난리 난다. 빨리 제2 부속실을 부활시켜갖고 가더라. 그쵸? 이거 빨리 가두지 않으면 더 이상 선 넘는 행동을 하면 우리도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다. 그런 이면이 있는 거예요. 경고죠, 경고. 경고한 거예요, 경고. 왜냐면 조선일보가 맘만 먹으면 김건희가 뭐하고 다니는지 다 알죠. 어?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안타깝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며칠 전에 우리가 일요일날 저녁 심층 분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저거는 경호원들 다 잘라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경호처 국정조사 하라 그랬죠. 그쵸? 제가 그날 야 경호원이랑 수행원이 16명이 있는데 호객행위를 하는 애가 가까이 와서 안내를 했다? 그거 다 잘라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경호처를 제가 질타를 했죠. 그러더니 그 다음날 우리 김어준 총수뿐만 아니라 탁현민 행정관도 바로 경호처를 얘기하잖아요. 그쵸? 탁현민뿐만 아니라 김어준 총수도 이게 말이나 돼. 여러분들 대통령이나 영부인 경우, 그러니까 영부인 경우는요 단순히 저렇게만 경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거는 우연히 간 게 아니다. 계획적이었다. 그쵸? 제가 그날도 그랬잖아요. 저거는 사전에 이미 일정이 있던 일정이다. 그래서 현지 경찰이 나온 거다. 그렇잖아. 사전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매장을 닫고 혼자 쇼핑을 하게 하고, 그래서 현지에 있는 경찰과 협조를 한 거거든요. 응? 이미 동선을 다 확보하고, 그래서 어느 매장을 갈 거니까 그 매장은 손님 받지 말아라. 이거 이미 뭐 갑자기 우발적으로 호객행위에서 끌려간 게 아니라 이건 김건희가 일정이 있던 거다 이거. 응?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탁현민 위원장이 바로 짚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오늘까지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쇼핑 논란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 정쟁 소지 만들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 뻔뻔하죠.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뭔지 아셔요? 사과하지 않아요.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재난 인재에 처해서 생명을 잃어가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자가 그 시각에 명품 쇼핑을 했다 그러면 제가 부적절하지 않았다. 송구하다. 고인이 되신 분들에게 면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죠. 누가 윤석열이 부인 아니랄까봐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김건희가 쇼핑한 게 왜 정쟁의 대상입니까? 그쵸? 김건희가 쇼핑한 건 정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관계의 문제예요. 이게 왜 정쟁의 대상입니까? 쇼핑한 거 걸렸잖아요. 그럼 무슨 돈으로 쇼핑을 해갖고 어떤 품목을 샀나? 탬버린을 샀냐 안 샀냐? 홀복은 샀냐 안 샀냐? 죄송합니다. 홀복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밝혀야죠. 그렇죠? 안 그래요? 에르메스 홀복을 샀냐 안 샀냐? 이런 건 밝혀야죠. 응? 아니 그냥 안에서 밤에 입는 가운 그런 거 샀냐 안 샀냐? 그건 밝혀야죠. 아니 제가 얘기하는 홀복은 그 거실에서 입는 그 소대 나시 같은 거 샀냐 안 샀냐? 탬버린은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거고요. 하여튼 이거는 정쟁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따져야죠. 무슨 돈으로 샀냐? 무엇을 샀냐?
거길 왜 갔냐? 사전에 계획은 있었냐? 경호원들은 이미 이 쇼핑한다는 걸 알고 있었냐 없었냐 그것만 밝히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경호처 조지라는 거예요. 김건희나 대통령실은 절대 대답하지 않죠. 경호처에다가는 사전에 언제 김건희가 쇼핑 가기로 한 거를 언제 통보받았냐 그것만 따지면 돼요. 경호처는 거짓말 못하거든요. 이해가 가세요? 경호처장 불러다 놓고 김건희가 쇼핑하러 간다는 거 언제 통보받았냐 그것만 따지면 돼요. 경호처는 그 다음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날 통보받았습니다. 그럼 예정에 있던 거죠. 계획적인 거였죠. 그렇게 조지면 돼요. 진짜 바보죠. 호객행 아니 주변에 그렇게 책사가 없나? 어떻게 쇼핑하다 걸렸는데 이거는 그냥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나? 그냥 호객행위에 끌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변명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 응? 에코백 안에 샤넬백은 가짜로 나왔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전파하지 마세요. 에코백 안에 샤넬백은 민주당에서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괜히 가짜뉴스 퍼나르지 마세요. 그 다음에 김은경 혁신이 여러분들 이 김은경 혁신이가 비명계의 선전포고 공천룰을 다룬다.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죠. 대의원제 폐지만 해도 잘하는 거다. 근데 만약에 김은경 혁신이가 진짜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에 어느 정도 와닿는 혁신을 하려 그러면 사실상 공천룰을 건드려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먼저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불체포 특권, 정당한 영장의 불체포 특권이면 포기하겠다. 이거는 뭐냐면요, 사실상 비명계가 주도했죠. 불체포 특권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개인은 이미 불체포 특권을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정당한 영장의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와 친명계가 합의를 해준 거죠. 모종의 합의죠. 왜 그러냐면 이 김은경 혁신이가 1호 혁신안이 바로 민주당의 불체포 특권 포기였는데, 이것마저도 민주당에서 혁신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혁신이는 자초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혁신이는 자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이의 사실상 존재감 없어진 혁신이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최고위가 호흡기를 달아준 거예요. 호흡기를 달려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조건이 조금 붙지만 정당한 영장의 불체포 특권은 포기하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국민 여론을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번에 좀 여론이 안 좋았던 김남국 송영길 의원의 돈봉투 사건, 이거는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었잖아요. 이런 사건이 올라올 경우에는 찬성을 해주고 여론의 추이를 보겠다는 뜻이에요. 여론의 추이를 봐서 여론이 굉장히 민주당의 어떤 의원의 뭐 비리나 이런 것들이, 명백한 비리나 이런 것들이 와갖고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거는 사실상 뭐 선택적 포기라고 봐도 되죠. 근데 만약에 정치 탄압, 말도 안 되는 거 분명히 해명하고 할 거 다 했는데, 해명할 거 다 했는데 무리한 영장을 친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분명히 정치 탄압이다라고 맞서겠다는 모종의 이재명 당대표와 친명계의 절충안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결국은 김은경 혁신안을 손을 들어줘서 김은경 혁신안이 일단 뭐 바람잘 날 없었는데 지금 손을 들어준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 그렇죠? 김은경 혁신안에 손을 들어준 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먼저 비명계의 요구를 혁신위에서 들어준 셈이 됐죠. 그렇잖아요. 비명계 의원들이 민주당 불체포 특권부터 포기하자라고 하면서 31명의 의원들이 사실상 사인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친명계에게 바톤이 넘어왔었잖아. 그래서 바톤이 친명계에 넘어와서 그래 그러면 뭐 비명계와 친명계 할 거 없이 혁신위의 1호 어떤 그 혁신안은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김은경 위원장이 다음은 뭘 할 수 있습니까? 비명계의 요구를 들어줬으니까 이제는 민주당의 당내 문제를 쳐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혁신위가 공천 룰도 손보겠다. 공천 룰 손보겠다라는 건 뭐죠? 대의원제의 폐지는 안 되면 사실상 표의 등가성 지금 거의 막 70대 1, 80대 1 이렇게 되는 것을 20대 1 또는 10대 1 아니면 대의원제 폐지 그리고 권리당원의 경선 참여 현재 민주당은 국민여론조사 50 권리당원 50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김은경 혁신안이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비명계에다가. 이거 왜 그러냐면 절대 비명계에서는 공천 룰에 대해서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명계에게 선전포고가 한마디로 이거예요. 계파 갈등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진정시키냐. 김은경이 위원장이 공천룰을 다루겠다 그랬어. 그 전에도 이재명 당대표 최고위원에서 당원 당규를 손보겠다라고 할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사실상 일촉즉발의 상황이 오니까 혁신안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냥 혁신위가 탄생한 게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의원제 폐지 그리고 공천룰을 손보려고 하니까 비명계가 집단적으로 반발을 해서 사실상 당이 와해될 뻔하는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그러면 지금 혁신위를 두고 혁신위에서 혁신시키자라고 하면서 물러난 거예요. 사실상 비명계가 친명계가 한 발짝 물러서 준 거예요. 그래갖고 친명계의 요구 여러분들 알다시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거 친명계가 합의를 모종에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천룰 다루겠다. 응? 비명계가 공천룰 개정을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김은경 혁신위가 공천룰을 건드리면 혁신위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명계가 뭔데 혁신위가 공천룰을 개정하면 가만두지 않게 좌시하지 않겠다. 이거는 혁신위도 친다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김은경 위원장의 스탠스는 좋아요. 응원 좀 해주세요. 뭐라고 하냐? 누가 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멋진 얘기를 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분열은 혁신의 대상이다. 그쵸? 굉장히 멋있는 얘기예요. 분열은 혁신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낙연 대표를 꼭 집어서 얘기했어요. 김은경 위원장이.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분열은 혁신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친낙계의 좌장 서른이 뭐라 그러냐. 특정인 모욕이 혁신이라면 김은경 혁신위는 재정비해야 된다. 뭐예요? 지금 비명계가 덩치가 더 커요. 민주당에서. 너 자꾸 공천룰을 건드리거나 이낙연 대표를 건드리면 혁신이 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혁신이 여태까지 마음에 들지 않았더라도 일단은 비명계의 요구 불체포 특권을 관철시켰으니까 다음은 당내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응원할 때예요. 알겠죠? 김은경 혁신위를 지금은 응원할 때입니다. 한마디로 혁신위가 위기예요.
현재 혁신위가 이렇게 1호 쇄신안을 통과시켰지만 바로 2호 쇄신안으로 당내의 어떤 그 공천룰을 손댄다는 건 여러분들 당원 단계로 고치겠다는 거예요. 이걸 성공해야 돼요. 그쵸? 결국은 당원 단계를 고칠 수 있는 혁신위의 힘이 있을까? 이건 당원과 지지자들이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연 혁신위가 외부 인사들이 모여갖고 내년 총선에서 가장 민감한 이런 공천룰을 손볼 수 있을까? 그 공천룰에 손보는 것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을 손보고, 제가 보면 혁신위가 대의원제 폐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한 20대 10 정도로만 해도 성공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의 경선에 권리당원이 참여만 하게 해도 이거는 성공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당대표가 많이 참았잖아요. 비명계가 어떤 짓거리를 해도. 응? 한마디로 31명 니들 요구 들어줬잖아. 니네가 불체포 특권 수용하게 해달라며. 그래서 내가 1호 안으로 해줬잖아. 그럼 이제 당내 개혁해야지. 언제까지 분열할 거야? 분열은 혁신의 대상이야. 이낙연, 너 니네 개파 살리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야! 라고 날렸죠. 그랬더니 비명계가 화들짝 놀라갖고 서른, 김종민, 박용진, 이상민, 조응천 난리가 나겠죠. 앞으로 제가 예상하는데 비명계가 혁신위를 계속 칠 겁니다. 여러분들이 혁신위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수혜 세 번째, 윤석열 거를 내가 윤석열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수혜 현장을 찾았죠. 수혜 현장을 찾아갖고 이딴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원상복구 시켜주겠다. 긴축재정 이럴 때 쓰려고 돈 아낀 거다. 응? 한마디로 지금 여기저기 정치 보조금 전부 삭감해서 재난 대비를 하겠다. 응? 이것도 정치화 시키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이죠. 사람이 죽었는데 정치 보조금 삭감해서 피해 재난 대응하겠다. 이게 정상적인 대통령이에요? 사람이 죽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부 피해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다, 힘쓰겠다. 이게 정상적인 워딩이죠. 굳이 정치 보조금 전부 삭감해서 정치적 발언을 해요.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겠다. 그러면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별도로 언급 안 합니다. 저는 왜 윤석열이가 이런 발언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재해 현장에 가서 그냥 산들이 주택을 덮친 모양입니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 여러분들 무슨 생각 있어요? 언론에서 많이 때렸죠. 구경꾼 화법이라고 얘기했죠. 응? 저번에도 세모녀가 지하에서 죽었는데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 보세요. 저는 윤석열한테 이런 발언이 어떻게 나오나. 그 산사태가 나갖고 주택이 다 붕괴되고 사망자가 나오는데 그냥 산들이 주택을 덮친 모양입니다, 이런 소리가 뭐냐면요, 윤석열은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진짜로 정말 나는 이런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피해자가 진짜 현장에 방문해서, 아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는 자가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에 방문해서 오히려 많이 놀라셨죠.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소한의 피해를 막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산이 그냥 집을 덮친 겁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가든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아저씨가 여기 무슨 일 있었어? 어? 그냥 산이랑 집을 다 덮쳐버렸네? 이거는 제 3자적 입장이고 공감 능력도 거기 왜 간 거야? 어? 재난 현장에 가갖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요, 여러분들 재난을 안 당해보셔서 그러죠.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같이 만약에 수해가 났어요. 집 다 떠내려갔죠. 당장 잘 곳 없죠. 먹을 거 없죠. 그러면 정말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체육관에 모아놓고 컵라면이나 주고 햇반이나 주고 그러잖아, 우리나라. 그러면 나 우리 집 어떻게 막 이런 생각만이 안 들어요.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손 잡아주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 자체가 이분들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고,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 수해 현장의 대통령이 그러면 나중에 이 대통령이 자기 손을 잡아주면서 약속한 거에 대해서 일반 서민들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굉장한 그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산사태 나간 자리에서 제3자 국영구 화법을 썼다. 그리고 더욱더 제가 화나는 거, 기본 원칙 지켜라. 윤석열은요, 항상 무슨 사고가 터지면 남 탓을 합니다. 모든 건 대통령 책임이에요. 기본 원칙 지켜라. 이게 실무자들에게 질책만 해서 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입니다. 국민들이 수해로, 재난으로 목숨을 잃고 가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가지 말고 날라왔어야죠. 지가 원칙을 안 지키면서 지부터 원칙을 지켜야죠. 국민들이 생명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다른 나라 전쟁터에 가갖고 그 나라 국민들을 위로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외면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국민들 위로하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이게 기본 원칙인가요? 원칙은 윤석열이 안 지키는 거예요. 윤석열은 내가 가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이런 개소리 할 게 아니에요. 내가 가도 변하지 않는 상황이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가갖고 바로바로 지시를 하면 담은 1분 1초라도 단축될 수 있는 거예요. 일사천리하게 움직입니다. 대통령 지시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가 가는 거랑 시장님 지시입니다, 경찰청장 지시입니다, 달라요. 소관 부처끼리 부딪히는 일이 없어요. 대통령실에서 지시를 하면. 그래서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없는 자체가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예요. 경찰청 따로, 소방청 따로, 지자체장 따로, 다들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뭐가 긴급 상황이 다 다르니까.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은 뭐가 긴급하고 그런 걸 현장에서 보니까 이게 먼저면 이거 지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있는 공무원들은 이것부터 해라, 여론을 신경 써요. 그러니까 늘 혼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재난이 날 때는요,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들은 현장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을 못해요. 의전하느라고, 경호하느라고. 그래서 조용히 대통령실에서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도 재난 현장에 가면 누구보다도 실무에 파악이 다 된 분이라서 이런 자리는 오래 있으면 복구가 지체된다라고 하면서 빨리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대통령은 이재명이에요. 알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현장에 가갖고 기본 원칙 지켜라 그러면서 질책이나 차 앉아있고, 수해 현장에 등산화도 아니고 고무장화도 아닌 흰색 운동화 신고 가갖고 조깅하러 갔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어? 그 진흙탕 밟고 그래야 되는데 흰색 운동화 신고 가갖고 뭐 조깅하러 갔니? 응? 그냥 구경꾼이야. 그렇잖아. 나는 거기 현장 뭐 들어온데 안 흰색 운동화를 챙겨주는 참모들도 등신들이지만 그 신고 가는 인간도 등신이에요. 심지어 얘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재난 현장에 예전에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시죠? 지하실 침수돼 갖고 우리 세 명 지하실 침수로 참사당했을 때 구두 신고 갔어요. 구두. 지 혼자 구두 신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여기서 사람 죽었다고 이렇게 쳐다볼 일입니까? 어? 사실상 이 자리는 펜스를 쳐줘야죠. 펜스를 쳐주고 이지랄 떨고 있어요. 왜 죽었나. 저딴 게 대통령이에요. 어? 그냥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이번에도 흙이 집을 덮쳤나. 그냥 구경꾼이에요. 항상 보면 개념도 없고. 그래놓고 한다는 짓이, 여러분들 대통령은요 이럴 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 탓합니다. 공감 능력 제로의 남 탓. 윤석열이가 가장 못난 게 뭔지 아세요? 유능한 지도자는요 본인 탓을 합니다. 무능한 지도자는요 하급 공무원들을 질타합니다. 윤석열이 지금 하는 짓 봐요. 비 오느라고 퇴근 못하고 24시간 대기 근무하면서 현장에 투입돼서 나름 열심히 하고 참사 막으려고 그랬던 공무원들은 분명히 있잖아요. 지는 그 시간에 김건희는 쇼핑하러 다니고, 지는 아시아 최초로 우크라이나 방문한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가갖고 삽질했잖아요. 사과하고 책임지라고 권력을 준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의 권력은요, 국민들이 권력을 쥐어줄 때는요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윤석열은 사과하지 않아요. 허건날 남 탓해요. 응? 정말 박근혜가 왜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아이들이 못 나왔습니까?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산들이 무너져서 민가를 주택을 덮친 모양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놓고 찾아가갖고 한다는 소리가 이권 부패 카르텔 보조금 투입을 막아서 홍수 피해로 전환한다. 여기서도 정치하고 있어요. 정치. 이럴 때는요 딴 거 없습니다. 여야가 합심해서 추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해 복구 이런 거 할 때 추경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대통령은요 수해 현장에 긴급 재난지역 선포하고요, 대한민국의 국회가 모여갖고 머리 맞대고 여야가 수해 추경하자라고 떠들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수해 추경해서 지급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보면요, 제가 이상하다고 얘기했죠. 갑자기 이렇게 재난이 나고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죠? 김기현이가 오늘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중요한 얘기 할게요. 오늘 김기현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
수자원 관리를 잘 들어보세요. 수자원 관리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환경부에서 일원화시켰어요. 환경부에서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5년 전 문재인 정부가 환경부로 일어난 수자원 관리 이전 방침을 밝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정부가 여기저기 뭐 수질은 환경부 뭐는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일원화시켜 갖고 환경부로 옮긴 거를 마치 이게 또 잘못돼서 이번에 재난 수해가 발생했다 이런 의미고 이거를 다시 국토부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국토부로 옮기면서 뭐라 그러냐 4대강 사업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4대강 사업을 얘기는 안 하는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죠. 지류, 물길, 지천, 정비 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시켜야 한다. 계속 진행시켜야 한다. 4대강 사업 국민 저항으로 저지됐죠. 4대강 제2차 4대강 사업 한다는 거예요. 이 국힘당이 이번에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 그 이면에는 국토부의 모든 수자원 관리를 다시 넘기고, 그렇죠? 지금 현재 국토부의 수자원 관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4대강 정비나 이런 것들은 국토부가 나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먼저 환경부에 있는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에 이관시킨 다음에 이명박 각하께서 완성하지 못한 지류 지천 정비 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한다. 2차 4대강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명박이가 얘기했던 지류 지천 정비 사업도 바로 이게 4대강 정비 사업이었거든요. 김기현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수해 지역을 방문해서 국토부에서 하던 수자원 관리를 문재인 정부 때 무리하게 환경부에 일어난 것도 화를 키운 원인이다. 전 정부 탓을 하면서 또 군부를 뗍니다. 얘네들 뭐 하는 거다. 4대강 사업에서 또 이권 카리텔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 여의도 연구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갑자기 국힘당이 이런 얘기하냐? 여의도 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직도 4대강 사업을 비난하는 일부 좌파들이 있지만 자기 집이 떠내려가도 반대만 하고 있을 건지 묻고 싶다며 4대강 사업 이후 추진하려다 좌파들 반대로 무산된 지류 지천 정비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여의도 연구원 싱크탱크에서 얘기하자마자 일제히 4대강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요, 현재 수자원 관리를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이전하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이게 진짜 할 거예요 아마. 환경부에겐 수재를 감당한 역량이 없다는 게 어떤 지배적인 전문가들의 평가다라고 하고,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피폐해진 4대강을 복원시키겠다 그러면서 환경부로 관리 업무를 이관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4대강 사업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몇천억 이런 게 아니에요. 강정비는요 수십조야. 수십조. 기본 돈이 수십조가 들어가요. 예산이.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 결국은 수해, 늑골, 문재인 정부 탓, 환경부에 일어나 있다. 다시 국토부로 옮기자. 국토부에서 다시 4대강 사업 추진하자. 내일이나 모레부터 이거 밀어붙일 겁니다. 아마도 뻔해요. 그 다음 이상합니다. 국힘당이 홍준표가 주말에 골프 쳤다고 예전 같으면 이러지 않아요. 만약에 정진석이 골프 치다 걸렸으면
그냥 끝났을 겁니다. 홍준표는 눈에 가시죠. 총선을 앞두고 홍준표계가 당연히 국회의 공천문을 두드릴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를 까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착시 효과가 생겨요. 이 모든 수해, 재난, 산사태 이런 것들이 홍준표가 마치 대통령같이 그려지는 거예요. 홍준표 하나를 총알바지로 삼는 거예요. 희생양이 되는 거죠. 모든 희생양은 윤석열과 김건희예요, 지금. 근데 골프 치는 홍준표에다가 이거를 몰아버리면서 일제히 조중동에서 홍준표 힐링 골프 하면 사람들 입에는 윤석열이가 사라집니다. 홍준표만 머리에 그려지는 거예요. 골프 쳤대 홍준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얼마 전에 국힘당 자문위원도 잘렸죠, 홍준표. 그러면서 밖에서 떠들겠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징계를 착수한다고 해요. 홍준표 징계를 착수한다고 합니다. 응? 이때다 싶어서 치는 거예요. 여태까지 눈에 가시였잖아요. 응? 눈에 가시였고 계속 어떻게 보면 서열 2위잖아, 홍준표가. 왜 그러냐면 홍준표 시장이 다음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대구시장 자리 던지고 내년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번에 미리 날리는 거예요. 홍준표가 대구시장에 갇혀있겠어요? 절대 갇혀있지 않죠. 오히려 국회, 어떻게 보면 홍준표가 대선에 나왔으면 될 수도 있었잖아요. 왜 졌습니까? 자기 국회의원들이 없어서 졌어요. 개파도 없고. 그래서 홍준표는 사실상 대구시장이 대선 이후에 피난처에 있을 뿐이지 대선 후보감이 대구시장에 도전을 왜 했겠습니까? 대구에서 윤석열의 표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구 민심을 자기한테 돌리고 어느 정도는 돌렸다 싶으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징계로 날리는 거예요, 지금. 응? 죽이는 거죠. 한마디로 윤석열, 김건희에게 들어갈 화풀이를 홍준표가 지금 욕바지하고 있는 겁니다. 조중동이랑 국민의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얘네들은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정적 제거예요. 홍준표 이때다 싶어갖고 지금 징계하면 내년 공천에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뭐 당원권 정지를 시키는가, 뭐 당원권 정지 6개월, 뭐 1년만 시켜도 끝나죠. 당원권 정지 1년 시키면 홍준표 내년 총선 못 나와요.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거기에 대구 공무원들도 가세를 해주죠. 대구 공무원들. 지금 홍준표가 사실상 고립무원이에요. 사지에 몰렸어요. 모든 자기 지역에서 벌어진 일도 아닌데 홍준표는 경북도지사가 아니에요. 그쵸? 홍준표는 경북도지사가 아니에요. 홍준표는 그냥 대구시장이에요. 대구에서는 지금 어떤 피해도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화살을 맞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쵸? 대구에서 사고가 발생해갖고 인명피해가 났는데 홍준표가 골프를 치러 갔다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엄청나게 비판을 받을 수 있죠. 근데 홍준표가 자기 지역도 아닌데 경북시장 같아요. 마치 경북 이철우가 오히려 욕을 먹어야죠. 그러면 홍준표가 전부 총대매죠. 이때다 싶어서 치는 거예요. 오세훈이는 어떤 식으로 또 이때다 싶어갖고 오세훈이가 또 숟가락 얹습니까? 서울에서 수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우리의 그 국민들이다라고 하면서 서울에서 수해 지원 그리고 뭐 돕겠다. 무슨 얘기예요? 작년에는 서울에서 물난리가 났는데
나는 1년 동안 재정비해서 여 봐라 올해는 물난리 안 났다. 은근히 자기 자랑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경북 도와주겠다 이런 거예요. 다 지 정략적으로 보는 거예요. 국민들은 생명을 잃고 집터를 잃었는데 한 놈은 국민의힘 김기현이는 4대강 재정비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고, 대통령이라는 자는 말단 공무원들만 두드러 패고 있고 진상조사하라. 또 몇 명 구속시키겠죠. 기본을 지켜라고 하는데 기본이 안 된 새끼가 기본을 지키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따라옵니까? 거기에다가 시민단체 보조금 그 얘기를 하면서 이권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돈 줄이겠다. 나중에 시민단체 보조금 못 받아갖고 활동 못한다 그러면 그 돈 재난 현장에 썼다. 그렇게 따지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민단체 정부 보조금 받는 데한테 다 죽이고 그 돈 어디다 썼냐라고 하면 우리 재난에 썼다. 다 어디 하나 국민은 정말 서럽고 속상하고 내 자식 내 가족을 잃어갖고 눈물바다인데 가갖고 지금 다들 정치하고 있어요. 나쁜 놈들이죠.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자가 지한테 오는 화살도 홍준표한테 돌리고, 누가 보면 홍준표가 대통령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재난과 생명을 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슬픔을 모두가 홍준표 골프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쵸? 홍준표가 골프를 쳐서 전부 많은 사람들이 재난의 인재에 죽어난 거다. 이러면서 김건희 윤석열은 빠지는 거예요. 조중동 가세에서 홍준표 때려주고 눈에 가시 제거하고 내년 총선 못 나오게 하고 그냥 가둬놓는 거예요. 이번 내년 총선에 못 나오면 홍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대선밖에 없잖아요. 보궐선거라든지 가둬놓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분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